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호남인 유재광입니다. 시청자분들은 혹시 전각이라는 예술에 대해 들어보시거나 아시는 게 있을까요? 어렴풋하게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 호남인은 전각 얘기해 보겠습니다. 방촌지지 삼라만상, 손가락만한 돌에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며 조그만 돌에 마음을 다해 세상 삼라만상을 새겨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예술과 구도의 길을 중첩해 걷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예술과 구도의 길을 중첩해서 걷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첫인상이 딱 뭐랄까 예술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도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니 뭐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네. 구도의 길이죠. 도를 찾아서 가는 과정에 얻어진 예술의 길입니다. 돌을 가지고 돌을 찾아가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칼을 가지고 칼도자 도. 칼을 가지고 길을 낸다. 칼을 얻었으면 득도고 네. 득도를 냈으면 이제 칼을 가지고 길을 내서 나의 길을 가는 예술가입니다. 전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이제 한자적 의미로서는 전서 전자의 색일각자예요. 전서라는 것은 그 우리 그 서체 중에서 전예해행초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꾸불꾸불한 글씨 있잖아요. 꾸불꾸불한 글씨. 처음에 문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상형 문자 그것을 전서라고 그래요. 그 전서로 새기는 것이 전각입니다. 고향이 남원이신데 고향 예. 해주시죠. 태어난 곳이 그때 얘기하자면 남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인데 네. 태어나 가지고 조금 자라다가 네. 그 서울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그래서 부산에서 그 굉장히 그 감수성에 예민했던 그 18, 19, 20세 무렵을 부산에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고향이 두 군데예요. 태어난 남원과 예민했던 시절을 보냈던 그 부산을 고향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태어나 보니 남원이었다. 뭐 그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쿨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예. 근데 오늘 갖고 오신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제일 마음에 들던데 예. 그러려니 뭔가 뜻이 있는 말 같기도 하고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하신 것 같기도 아니 하고 그것은 뜻이 있나요? 사실은 예, 그러려니에는 네. 장낭에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장낭에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그랬어요. 소사 쓴. 예. 그 구런의 어부사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네. 그냥 그 너무 그 꼬치꼬치 하지 말고 네. 좀 대범하게 가자 그런 뜻인데 너무 그 지나치게는 하지 말자. 인생 키워드를 통해 한번 삶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키워드로 심각을 꼽아주셨네요. 이건 뭐 심각하다 할 때 심각은 아닌 거죠? 그 심각도 포함됩니다. 그런 건가요? 살다 보니까 16살에 이제 집을 나왔는데 네. 사는데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심각한 삶을 전환시킨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게 이제 전각이라는 거예요. 전서로 새긴다고 해서 전각이에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서는 네. 이 글자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조형 세계를 이 방촌의 인면에다가 그 갈고 새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새기고 또 여기에 있는 문장이라든가 어떤 조형 세계를 내 가슴 속에 새긴다고 해서 마음 심자 새길각자 심각이라고 제가 그 만든 말입니다. 그 마음에 새기는 마음에 동시에 새기고 마음을 또 새기고 마음을 새긴다 해서 심각입니다. 뭔가 심각하게 심오해 보이는데요. 아, 굉장히 심각하게 심오해야 되는 말입니다. 이 전각, 심각, 이 가장 큰 매력이 뭔가요? 그런데
매력을 넘어선 마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미치면은 못 헤어납니다. 이 안에는 시가 있고 이게 서가 있고 그다음에 화가 있고 각이 있어요. 굉장히 심오하면서 매력 있는 예술인데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다는 거.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뭐 방촌지지 삼라만상 뭐저 능조 삼라만상. 그 말이 이겁니다. 이것이 방촌이에요. 네. 사방 3cm. 방촌지지에다가 능이 조각할 수 있다. 삼라만상을. 그래서 방촌지지 능조 삼라만상이요. 일미진중의 함시방이라. 티끌만한 공간에다가 시방세계를 다 새길 수 있다는 것이 정강예술인데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발전시켜 가지고 요것을 그 현대화하고 그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강예술이라는 게 방촌지지 능조 삼라만상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발전해 온 거죠. 작품 몇 가지를 좀 가져와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예, 화면을 좀 보면서 저건 뭐 어떤 작품일까요? 저거는? 아, 저 작품은 이제 천도교 있죠. 네. 통학혁명의 저 천도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저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매화꽃입니다. 1일 1화계, 2일 2화계, 360일 360개, 일신 개시와 일가 도시춘이라.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네.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고 그러다 보면 360날이면 360송이 꽃이 피잖아요. 네. 내 한 몸이 꽂히면 온 세상이 봄이 된다. 내가 꽃을 피우면 네. 내 마음에 꽃이 피우면 세상이 다 봄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봄을 이 온 세상을 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크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고 서화 각이 결합된 작품입니다. 두 번째 거 작품 예. 볼까요? 두 번째 작품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 양인자 선생의 그 저를 위해서 지은 시인데 조용필 형이 그 부른 노래예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고. 아, 그 가사를 예, 적어놓은 그 건가요? 가사를 하나하나 쭉 쓰면서 네. 거기에 중요한 구절은 돌로 새겼어요. 가고 그걸 찍었어요. 지금 언뜻 보니까 예. 묻지 마라 이거를 엄청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오르려 했었는지 묻지를 마라. 네.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정열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이게 그 양인자 선생의 그 예술가의 그 고독함을 그대로 그려낸 장시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조용필 씨 위해서 지은 게 예. 아닌가요? 아, 용필이 형을 위해서도 가왕 조용필을 위해서 지은 시이기도 하겠지만 그 노래를 듣고 제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저기서 저 노래에서 큰 위안을 받습니다.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열, 정열의 마지막엔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은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이 가사를 보면요 정말 그 소름이 끼치고 그 힘을 주고 그다음에 위로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작품화한 겁니다. 내가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내 가슴에 새기면 그냥 내 거라는 말씀인 거죠. 아, 그래 저는 뭐 그것을 그렇게 삽니다. 세 번째 작품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장 그 아끼는 그 말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저 애설입니다. 애 사랑의 자에 눈설자예요. 그 원래 소동파 선생의 시에서 뽑아낸 건데요. 네. 심화불성명 꽃을 찾아서 목숨을 아끼지 말고 애설 상인동해라. 만약에 네가 눈을 사랑했으면 네. 얼어 죽을 각오를 해라. 네가 예술을 한다고 시작했으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부귀 영화를 버리지 않고 거기서 밥이 나오는 거 그 하나만으로서 만족하고 자기 길을 가다 보면은 저절로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에요. 눈을 사랑해 놓고 따뜻하기를 바라지 말자. 예.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미치고 밑바닥을 쳐야
거기서부터 이제 그 친할 친자, 아름다울 미와 친할 친자, 미와 친해진다. 어렵고 힘든 일을 거치지 않고 그곳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가보지 아니하고 너희들 감히 얘기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독학 자습 이거는 혼자서 하셨다는 말인가요? 이제 1974년 네. 2월 14일 날 밤 7시 28분에 타고 다니던 자전거 판돈 3,400원을 주고 네.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가출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출가라고 표현을 해요. 네. 네. 16살이었어요. 16살에 집을 나와 가지고 네. 사고 묻힌 그 서울 땅에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14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네. 어머니 없는 집이 아니더라고요. 무작정 나온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밥 먹기 위해서 네. 도장을 새기게 된 거예요. 도장이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새기는 거고 선천적으로 도장을 새길 줄 알았었어요. 생이지지 뭐 그런 거. 생이지지죠. 생이지지가 그래야 했었어요. 근데 1991년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전각 부문 1등을 하셨다고요? 그때도 뭐 따로 스승을 두거나 학교를 그렇죠. 다니거나 뭐 그런 건? 스승은 뭐 제 인생의 스승은 둘 형편이 아니었고 네. 독학자습으로 이 책 저 책을 보고 그러면서 네. 그야말로 주경야독했죠. 열심히 이제 그리고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내 그 공부의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됐을까 싶어가지고 1991년 이제 3회 네. 대한민국 서예대전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 이제 국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출품을 했는데 정각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제 등용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뭐 느낌이나 아이고 같은 게- 그거는 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이제 나같이 스승도 없고 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나한테 줬을까 싶어 가지고 고마워서. 근데 선생님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전설처럼 전해지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 책은담 이거를 전체를 10년 동안 돌에 다 새기셨다. 예. 공전 저류의 명작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 예. 부산에 있을 때인데 네. 부산에 그 헌책방 골목이 있어요. 보수동이라고. 네. 그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뭐 전부 한 구절 한 구절이 네. 저를 위해서 한 말들이에요. 아니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그렇고 네. 책은담도. 그럼 뭐 다른 그냥 내 걸로 만들어요.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책은담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유불선을 넘나드는 그런 그 명저인데. 아니 그 전부 몇 글자나 돼요 그런데? 그것은 글자 수가 12,611자예요. 원문만. 나같이 외롭고 고독한 사람의 가슴에 내가 새겼고 네. 더 깊이 새기자 해서 그 정각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말 10년 만에 완각을 했습니다. 글자 수가 12,611자. 그래서 심각 책은담이라고 해서 출판을 해서 제 첫 출판물이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정각으로 새긴 책은담, 그 유일무이한 명저가 됐습니다. 그거를 10년 세월을 들여서 마지막 글자를 새겼을 때 칼을 딱 내려놨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그거는? 그것을 새겨서 네. 당연히 찍어가지고 tak본을 오고 그래서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를 했어요. 네. 전시하는 도중에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해 있어요. 왜요?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책은담을 독학자습으로 공부해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또 풀어가지고 출판물로 내는 과정에서 그 기와 맥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진맥진해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그때 당시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41세에 머리가 하얗게 되고 수염이 하얗게 됐다 해서 41세 백수자라고 하는 제 호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호가 한 60개가 넘습니다. 60개. 예. 그거 물어보면 오늘 날 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흔히 뭐 심혈을 기울인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온 마음이랑 피를 다 쏟아 부신 거네요. 10년 동안 거기에다가. 아, 그야말로 심각이죠. 심혈을 기울여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 넣어 가지고 완성했습니다. 해외에서 전시회 같은 거는 혹시 예, 예. 2005년도인데 그때 당시 이해찬 총리 시절이에요. 네. 독일에서는 그 매년 10월이면은 세계 그 출판물 전시회를 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네, 북메세라고 네. 같이 갈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때 그 2005년도에 한국의 주빈국이에요. 네. 주빈국관에다가 제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주겠다. 그 안에서 이제 그 돌도장에다가 그 장서인 책에다 찍는 장서인을 새겨서 네. 시연해주고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예 반응은 아주 제가 가져간 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고요. 모자랄 정도로 일주일 동안 하는데 닷새 동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그때 독일에서 아주 선풍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다시피 했어요. 독일 ETV 방송국 네. 저 로고도 그러니까 정각으로 하면 생기기도 하고 요시카 피셔라고 그 녹색당 당수 네. 그 양반도 와서 직접 그 새겨가기도 하고 그 양반. 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뭐 조정래 선생, 뭐 이윤기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제가 다 주문 받아서 새겨드렸죠. 세 번째 인생 키워드 칼끝으로 붓끝으로 낸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네. 이 부단자루 네. 또 이 칼한자루 이거요. 이 칼끝 붓끝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붓글씨를 쓰고 칼끝으로 새긴 정각으로서 이제 돌에다가 돌 길을 내지 않습니까? 네. 이 도장 같은 거 이제 이게 새겨서 밥 얻어 먹기도 하고 뭐 로고 심볼 이런 거 제가 이거 다 작업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윌 스미스 영화 배우, 영화 배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브래드 피트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도장을 주문해 올 때가 있어요. 영화를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시사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배우들이 한국에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들에게 선물용으로 이 돌도장 이런 도장을 새겨서 선물을 하는데 브래드 피트는 3개를 새긴 적이 있어요. 영화가 각기 다른 영화로 한국에 3번 들어왔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같은 선물을 3번 주면은 아니요, 저 내용이 다 다르죠. 어, 요 형태라든가 네. 또 기뻐하니까 영화사에서 선물할 거 아닙니까? 감동했다고 전해 주던가요? 전해주죠. 이 영화 배우들 저 도장을 많이 새겨갔어요. 뭐랄까 국적이 없는 거네요, 전각.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국적 없이 영어도 새기고 스페인어도 새기니까. 그리고 아까 그 독일에 갔을 때 전부 외국인들 이름 영어로 다 새겨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인사동에서 갤러리 겸 작업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그 화면을 진공재 갤러리 그 공재는 호 예, 제가 제 호입니다. 빈집이죠. 빈집이란 예, 뜻의 빌공자 집재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텅 빈 터다. 근데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가득가득 차 있는데 이제 가득 찼죠. 지금 이제 네. 빈재로 나왔었는데 저기 벽에 있는 게 전부 저 정각돌입니다. 저 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 뭐 바닥에 뭐 네. 밑바닥에 전부 돌로 막 수북에 쌓아놨습니다. 아니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다 기억하시는 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제 피와 다름없는 물건들이니까요. 근데 인사동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아, 많이 오죠. 많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해요. 가끔 막도장 같은 거 파달라고 오는 아, 뭐 그것도 뭐 세계에서의 전북 비엔날레 그랑프리 작가가 네. 뭐 이렇게 뭐 사소한 걸 하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 네.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일인데 그건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안 한다 이게 좀 박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덕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그 말씀하신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이게 예. 뭐 서예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상이라고 서예계의 노벨상이죠. 서예계의 노벨상입니다. 서예 비엔날레는 세계에 한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전라북도에 서예 비엔날레를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요.
거기에 행사에 세계에서 한 2,000여 명의 작가를 초대합니다. 수천 점의 작품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을 딱 뽑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랑프리를 받은 거죠. 공재 진영근 그랑프리 대상에 대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세계 최고 예술가로 그럼 인정을 받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 그랑프리 그 명함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이제 배가 부릅니다. 아니 근데 당시 수상 소감으로 뭐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저는 뭐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태어나면은 석도필묵 돌과 칼과 붓과 먹을 가지고 다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하는 이 작업을 가지고 그 명예도 많이 얻었고 또 그 밥도 얻어 먹었고 정말 지금도 끊임없는 창의욕이 솟구치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이보다 더 기쁜 일을 이 세상에서 난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전각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뭐길래 다시 태어나도 그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말 못할 매력이 있어요. 단단한 돌에 이 칼을 가지고 이게 새기는데 이게 호쾌한 맛, 장쾌한 이 맛이 있어요. 이 장쾌한 이 새김질의 맛과 이것을 찍어서 그 자연스럽게 딱 빨갛게 나타나는 그 조형적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게 작품화 해가지고 그 누군가가 또 와서 이렇게 소장하고 싶다고 하는 덤비는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죠. 앞으로 계획이나 뭐 더 하시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심각 작업을 꾸준하게 해서 심각예술 대중화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내 이제 작품들이 이제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둘 데가 없어요. 내 고향이나 다름없는 뭐 남원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사동이나 내 그 예술에 대한 그 가치를 판단해 보고 예술 공간 하나 만들어 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전수관 같은 거 하나 지어서 해주면 거기서 후진 양성을 하고 모든 작품을 그 해당 시에다가 기증하고 호련히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니 다 되겠죠? 말씀하신 거. 아니 저절로 된다고 믿어요. 저절로. 그러려니 하면은 네. 저절로 되리라고 믿고 그래서 오늘 호남인에 왔는데 저절로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치 못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다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호남이라는 것은 뭐 호남이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잖아요. 양무 호남 시무 국가예요. 그것처럼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호남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호남에 가서 내 예술의 세계를 한번 펼쳐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심화 불석명 애설 상인동 꽃을 찾으려거든 목숨을 아끼지 말고 눈을 사랑하려면 얼어 죽을 각오를 하라. 그게 꽃이든 눈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뭐든 진심을 다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호남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